마음껏 시를 쓰고 노래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들이지만 너무나 힘겹고 어렵게 이것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70년) 전 그날, 일본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들은 왜 지금 오래전 그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걸까요? 수십 년 전 과거의 일이지만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 일본에서 만난 또 하나의 우리, 제1조선인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연극의 배경이 되었던 일본 오사카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여행이지만 누구에게나 낯선 곳에 홀로 있다는 건 설레임과 긴장이 교차하기 마련이죠.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으면 외국인이라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할 만큼 낯선 타국의 거리. 저는 지금 이방인으로 이 거리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 속에 반가운 우리말로 인사를 건네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의익들의 효과 때문에 예, 예. 그 하나 귀향 때문에 조금 그랬어요? 예, 예, 예.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제1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극단 달오름. 15년째 극단에 몸담고 있는 김민수 대표는 제주 출신의 제1조선인 3세입니다. いきなりじゃ多分すぐ止める声のトーンとかちょっとキャラクターをな気軽に助けてどないしたんや。しっかりしろ。犬が来たんか。犬あれ犬を見てたんか。あ、一応。なんかそのどないしたんって来るけどすぐちょっと立ってちょっと距離感はなっとっちゃうよりはいるかな。 연극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なんだ。そのチョゴリどないしたん。 2018년 현재 綺麗やな。 조선학교에 다니는 선이라는 これ 인물이 は学校の
70년 전 조선인 동네로 中学生 시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アメリカを信じるなソ連に騙されず日本が立ち上がる朝鮮人気をつけろ 똑같은 1948년에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음. 이렇게 조선학교를 그러니까 미국이 지령을 내리고 그 당시 일본의 일본 정치가들이 미국의 지시를 받아서 예. 조선학교를 폐쇄령을 내렸던 그에 맞서 싸운 우리 교포들의 그 실제로 그 있었던 이야기. 투쟁이에요. 여기 나도 테일이라는 소녀는 그 당시 이렇게 병화적인 시위 투쟁하다가 일본 경찰의 총에 의해서 죽었던 애. 참 아프네. 안타깝네요. 이때 폐쇄가 된 학교도 많고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일본 학교에 가게 돼요. 근데 강제로요. 이거를 다 억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일단 타협을 하자. 일본 정부가 일본 학교 내에 학생들을 받아들이겠다. 수용을 하겠다. 그건 안 되잖아요. 55년에 조선련이 결성이 되면서 이제 정식으로 다시 그때는. 민족교육 체계도 갖추어지고 음. 좀 있다가 또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이름으로 국가 예산에서 우리가 허리띠 전람회들에 또 일본에 있는 교포들한테 우리말 우리글 우리 역사 교육을 해줘야 하나 해서 돈을 많이 보내줘요. 저쪽 그 때문에 우리 동포들이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쪽면 아니, 북한에서 북한에서 그렇게 돈이 보내왔다. 부모 세대의 고향이 대부분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북쪽을 더 가까운 조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 나라 살림이 넉넉하지 못했던 남한 정부는 제1조선인에 대해 방관 정책으로 일관했고 경제 사정이 나아진 다음에도 북쪽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학교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조선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북한의 학교 어쩌고 저쩌고 이전에 우리 말과 글 우리의 역사를 일본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세워진 우리 갈망과 자발적인 열망으로 그렇네요. 세워진 그들은 아직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북한도, 일본도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으로 말이죠. 지금 조선학교가 일본 사회에서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탄압은 심해지고 차별도 심해지고. 우리 3세들이 지금 하나 둘 4세를 키우고 있는데 희망과 낭만만으로 키우고 싶은데 이 일본이라는 사회가 엄청 힘들어요. 일본 사회는 제1조선인들이 일본어만을 쓰며 일본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완전한 일본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핏줄이 조선인의 핏줄이 흐르고 있는데 너 조선인이 아니야 일본 사람으로 사는 게 행복해 라고 하면은 내 아이덴티티가 무너져 가잖아요. 나는 누구일까? 조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일본 사람이 돼야 되는지 저는 몰라요. 그것이. 저는 조선 사람으로 살고 싶고 이제 18년간 조선 사람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조선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私だけじゃなくて他の在日の人たちがあなたは在日朝鮮人として日本で生きていいんだよってなっていたならまた違うんですけどそうじゃないのでだから、私は在日何が何でも在日なんです在日朝鮮人なんですっていうふうに生きていきたいなってなります。 그들의 삶은 여전히 뜨겁고
치열합니다. 지금 조선학교의 현실은 어떨까요? 恋愛をしていた韓国の MBC の取材のチームと話をしているんですね。で明日そのここ고르이 물산이네요. 여기 김치 가게예요. 윤 할머니네. 세계의 국적을 가진 나라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범죄율이 높다라고 신문에 나올 정도였어요. 네, 그게 굉장히 삼국인이라고 하는. 삼국인이라는 네. 말이 나올 정도여서 그게 되게 차별인데 이렇게 일본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왜 그런 정치적인 후진 부분에 남아 있을까 이제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일 한국인들 역사가 있고 이제 거기에 북한 쪽에서 관심을 갖고 조선학교를 세우고 민족교육을 하고 그랬던 이야기를 접하게 됐죠. 네. 니가타 현에 있는 유일한 외국인 학교 니가타 조선 초중급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학생 없어요. 예, 제가 여기 정규 학교로서 좀 해봤는데 올해 50들 맞이하게 됩니다만 이제 학교에서는 없어져서 지금 이 애가 예. 일본 학교 다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방과 후에 여기 모여서 예. 여기서 우리말이랑 예. 우리 역살 풍습 이런 것도 가르치고 예. 정규 교육은 일본 학교에 다니고 네. 한국의 문화나 한글 이런 배울 이런 특별한 수업은 학생들 모여서 자체 수업을 그렇습니다. 하시는군요. 올해 4월부터 그래 됐어요. 예, 4월부터요. 예. 이전에까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이제 일본의 그 서자화 알아요? 예, 아이들이 아이들이 점점 쪽을 예, 줄어드니까. 막 그런 일본인의 그런 사회적 현상이 예, 영향이 있었고 예. 그 일본 정부의 예. 그 차별 있잖아요. 그렇죠. 원조금이랑 예, 이런 예. 거 정skat도 해고 우상 교육 뭐 이런 거를 차별.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나 이지매나 뭐 이런 네, 예. 이런 거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그러니까 좀 어렵게 좀 됐군요. 어렵게 됐다. 아. 분명 우리의 아이인데 우리는 이 아이의 얼굴을 가려야만 합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힘들게 우리말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어른들의 현실이 부끄럽고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한때 일본 전역에 600군데가 넘었던 조선학교는 현재 60여 개로 줄어들었고 그나마도 대도시의 외딴 섬처럼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말과 놀이를 가르치는 아동교실로 대체하고 있지만 교장 선생님은 언제라도 아이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제1조선인들에게 조선학교는 단지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동포들을 이어주는 끈이었고 삶의 버팀목이었기 때문이죠. 니가타 조선학교 역시 제1조선인들이 한 푼 두 푼 기부금을 모아 세운 학교입니다. 50년 전 학교를 세우고 교사로 재직했던 윤할머니는 퇴직 후에는 김치 가게를 운영하며 물심 양면으로 조선 학교를 돕고 있습니다. 네. 가게군요. 여기가 고려물산인데 90세 되는 할머니가 배달하시면서 일하시는 곳이라 그래서 왔어요. 네. 아까 전화드렸던. 마침 예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 아이고 이렇게 건강하시네. 정말로 뭐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니 정말로 반가워요. 예.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에 활달한 성격.
김치를 달달 볶아 떡볶이를 뚝딱 만들어내는 염렵한 솜씨까지 영락없는 우리네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삶에는 맵고 뜨거운 제1조선인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이게 순수 만드신 떡볶이군요. 맛있겠다. 일본 사람 이거 아주 좋아해서 먹으러 와요. 와. 자라나는 거는 대구. 대구에서 자라셨고, 예. 그럼 일본은 언제 오셨어요? 일본에는 7살 때 7살 때 일본에 들어와. 부모님하고 같이. 아니요. 아버지는 징용으로 끌려 들어와. 해방되어 가지고 동경 낙가노라 하는데 이사 왔어. 네. 아주 그 여러 가지 말로 하면 역사가 깁니다. 역사가 말로 책을 몇백 권 써도 못다 쓸 수 있게끔 고상을 했습니다. 그럼 니가타는 언제 오셨어요? 닝하다에는 저기 우리 저 조선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1960년대. 할머니 인생에는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대한민국 대구, 사는 곳은 일본 니가타, 국적은 조선. 조청년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북한을 마음의 조국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32살 때 청년 여맹 조직 하는데 들어갔습니다. 뭐 사진도 있습니다만도. 그래 들어가가지고 쭉 통일 실현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 이 학교 세우기 위해서 고생, 그리고 우리 저 동포가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거든 고생, 또 일본 놈한테 차별, 조센징과 키타나이, 조센징과 오카나이. 내가 우리들은 뭐 아무 걱정 없어요. 예, 뭘 해도 먹고 요놈들 새끼들 때문에 한 번은 너희들 앞에서 우리들한테 전부 배상하고 전부 머리 숙이고 할 때까지 우리들 투쟁한다. 그때 납치 문제 막 이슈 되면서 그 우익 단체들이 와서 막 반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두두발로 막 들어오고 했습니다. 겹겹이 둘러싼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강해져야 했습니다. 9순이 넘는 나이에도 할머니는 아직 직접 운전대를 잡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담고 있는 거 보고 있었지만 이렇게 담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학교 있을 때 이제 학생들 먹이기 위해서 담아가 그래서 배웠지요.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대단한 민족애나 사상이 아니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낯선 땅에서 자식들과 살아남아야 한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조청년 할머니도 그저 평범한 우리네 어머니, 조선의 여인이었습니다.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경계는 제1조선인 사회에도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귀국 기념 니가타현 조선인 귀국 기념 보토나무 야나기 버드나무 식수 기념인데요. 1959년 11월 7일이라고 써 있네요. 만경봉호가 드나들던 항구엔 이제 버드나무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쟁은 침략 당사자인 일본인들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유대의 진수부가 있던 마이즈루는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ここは
は舞鶴市という町にある舞鶴引き上げ記念館という館です。第二次世界大戦後、海外にいた日本人が一斉に日本祖国を目指して帰ってこられた、その方々を受け入れた港の一つです。でその引き上げのご苦労とですね、そして平和への願いを後世に語り継ぐいろいろな展示を通じてシベリア抑留や引き上げをテーマに平和を語り継いでいるそういった資料館になります。 오직 전쟁과 부국강병의 광기에 빠져있던 통치자들의 폭력 아래 고통받는 건 힘없는 일본의 민중들이었습니다. 전쟁에 패하자 그들은 자결을 강요받거나 죽음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구 일본군이 60만 명에 달하는 그런 많은 인원들이 그 비참한 생활 속에서 십수년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은 역시 전쟁의 가해자였지만 역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쟁의 희생자의 한 사람이었고 이런 것이 전쟁의 그 피해뿐만 아니라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일본인들은 이제 자신과 똑같은 처지로 일본 땅에 살았던 조선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뜻밖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特に舞鶴市などは平和の繰り返さ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とか、それからシベリアに抑留されてひどい目に遭ったということだけは伝えますけども、それ以外に日本が戦争の加害者であったということも否定はできない事実ですし、青森県の大港を出発をしてで舞鶴へ寄って浮間丸が突如爆発して死んでしまったと、原因は定かではないし調べられてもいないという中で、そういった中でその海岸のところの地域の住民の人が本当に船を漕いだりなんかしてね、たくさんの人を助けたり死体を運んだりとかいうそういう作業が行われて、そういう事実があるということで、私たちは日本が加害者であるそういう立場も含めてですね、市民の手で何かやっぱりしようということで始まったのがこの浮間丸の殉難者の追悼で、追悼を始めて。 일본인도 조선인도 모두 전쟁이 끝나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같은 귀향자들이었습니다. 한쪽은 일본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다른 한쪽은 일본 땅을 떠나는 사람들. 그러나 이 바다에서 그들의 운명은 정반대로 엇갈리고 맙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 돌아오는 일본인들의 눈앞에서 역시 귀국선에 올랐던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의문의 폭발로 한꺼번에 바다 밑으로 수장되는 비극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기가 우키시마마루 순난의비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안에 그 진짜 큰 꿈을 안고 다시 큰 기쁨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않게 마이즈로 항해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이 사진은 당시 여기 써 있는 내용을 보면은 침몰했는데 네. 그 해면 위에 그 배의 상부에 있었던 기관총이나 이런 레이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군요. 네, 이 수면 하에는 희생된 조선인들 그렇죠. 그대로 수장된 채로 방치돼 있었다는 것. 근데 그 위로 소련으로부터 일본인 포로들이 이렇게 귀환하는 모습.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하면서 많은 예. 생각의 장면입니다. 마이즈루의 어부들에 의해 구조된 조선인 생존자들이
사건의 원인 규명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미 연합군이 깔아놓은 기뢰가 원인이라며 재판을 패소했고 500여 구의 시신만을 인양한 채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기뢰를 설치한 미국도 일본 정부도 고향인 조국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바닷속으로 사라진 수천 명의 조선인들은 세월 속으로 잊혀져야 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건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들. 양심적인 시민들과 제일조선인들만이 뒤늦게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넋을 위로하고 있을 뿐입니다. 大抵の人がもう我々の年代の人だと分かってると思います。でだからここ8月9月だったかな。8月24終戦後話ですね。そうですね。だから関心のある人はお参りに来られておると思います。今でも。今でも。で結構韓国の方と一緒に合同の行事やられることがあるんですよ。お花供えたりいうようなことが。 시대의 아픔, 골깊은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있는 환동의 바다. 바다는 인간이 남긴 상처를 침묵으로 보듬어 안은 채 무심하게도 푸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삶을 꾸려나갑니다. 어부들이 사는 옛날식 수상가옥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내 마을. 동화처럼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행자들의 시선을 끕니다. 하지만 이처럼 평화롭고 고즈넉한 어촌 마을에도 전쟁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돌산 아래 숭숭 구멍이 뚫린 굴들은 마을 사람들이 공습에 대피하기 위해 파놓은 방공호의 흔적들입니다. 아니 깊이 태평양 전쟁 말기 이 조용한 어촌 마을도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사람들은 또 다른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마을에서는 300년 전통의 마을 축제가 열립니다. 북과 피리 소리에 맞춰 남녀노소 온 마을 사람들이 줄줄이 신사로 향합니다. 바다의 기운 맛질이라 불릴 만큼 유명한 이내 맛질이. 전쟁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절 바닷가 마을은 대륙으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이던 관문이었습니다. 일찌감치 벼농사를 받아들인 덕에 어촌 마을이지만 풍요로운 살림을 꾸려갈 수 있었죠. 그 옛날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던 신에게 그들은 지금 어떤 소망을 빌고 있을까요?国として、アジアの国が一緒になってね栄えていけたら、それが一番いいこと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だから今ではほら意外にね韓国ともそれから中国ともいろんな問題があって場合によってはね時には喧嘩したりなんかいうことがありますけど、やはりね愛通じるもんがありますよ、それは優しさであったりやはり自分の国を愛する気持ちであったり
それからみんなで助け合って一緒に頑張っていこうというような気持ちがあったり、アジア民族にはね農耕民族ですから、そういう非常に素晴らしいものがあります、そういうところをねお互い同士助け合いながら手を取ってね、韓国とも中国とも他の国ともね仲良くしていきたい、そう思っています。 하지만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또 다른 분쟁의 불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도 영토 분쟁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양 모녀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본 땅에서 살아온 제1조선인들은 한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카이 미나토 항에는 하루에 2번 오키섬으로 향하는 배편이 출발합니다. 일본에서 살아온 이들도 오키섬에 가보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백길로 2시간 30분. 네 개의 유인도와 수많은 무인도로 이루어진 오키 제도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풍경이 아름다운 섬입니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어촌 풍경이 어우러져 여행지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으로 손꼽히죠. 하지만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한일 두 나라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독도여 돌아오라는 입간판이며 다키시마의 날을 알리는 현수막들. 섬 곳곳에 세워진 독도 상징물들은 이곳이 분쟁의 진앙지라는 것을 실감나게 합니다. 독도와 가장 가깝다는 오키노시마는 독도를 자신들의 행정구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 일상적인 가시권에 있느냐 없느냐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됩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독도를 볼 수 있을까요? 최북단에 위치한 해변 전망대에서 우리는 독도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 날씨가 좋은 날이면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이지만 이곳 오키섬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독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독도로 가는 백길이 시작되던 오키 향토관에는 입구부터 독도 사진이며 과거 독도로 출항해 고기잡이를 하던 일본 어부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사진들은 1920년대, 30년대 사진들이에요. 그 시기는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어민들이 울릉도 사는 어민들이나 이곳에 와서 자유롭게 일본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금지했기 때문에 어업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사진만 있죠.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일본인들이 이 지역이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때 일본 정부는 1905년까지 이 지역이 국제적으로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이 독도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1900년대는 우리 대한제국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름은 독도 이름은 아니지만 석도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 영유권이다, 우리 영토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게 돼요. 先生は
韓日間の竹島問題について個人的にどのように思われるか。ノコメント。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을 때 일본인들은 조용히 마을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담겨 있는 독도의 기록을 차근차근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이 역사관이나 향토관을 찾아가면서 정말 처음으로 아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 지금도 독도 문제라는 게 참 첨예한 문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역사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구나, 이렇게 더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모든 갈등이 비롯된 것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히로시마는 바로 그 전쟁의 종착지이자 가장 큰 비극이 시작된 곳이죠. 역사가 중요한 것은 과거를 통해 오늘을 반성하고 미래의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원폭을 좀 피해 남았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 한때 히로시마의 자랑거리였고 일본 제국주의의 선전장이었던 이곳은 핵폭탄 투하 이후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진 끔찍한 순간. 핵폭탄은 도시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기까지 그들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철제 뼈대만 남은 앙상한 건물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인류의 비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인이 공감하며 평화를 기원하는 그 자리엔 원폭의 피해자만이 있을 뿐 전쟁을 일으켰던 가해자도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설명이 있네요. 네. 원폭도 1919년에 건축이 됐던 히로시마현 물산 진열관이었다. 많이 죽었는데 일본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한 13만 7천 명이 히로시마 원폭에 의해서 사망한 걸로 되어 있어요. 한 5년 후 지나면 한 20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이뤄낸 평화가 아니기에 일본인들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더 많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공원 한 구석에 놓여진 제1조선인의 위령비. 원폭 당시 히로시마 인구의 10분의 1이 제1조선인이었고 그중 2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에도 불구하고 제1조선인의 위령비는 전쟁이 끝난 한참 후에나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제1조선인들의 희생을 바라보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私は被爆3世でおじいちゃんもおばあちゃんも亡くなってるんです。もう
被爆してるんですけど、おばあちゃんから聞いた話では、ひいおばあちゃんは原爆でガラスが飛んできて背中にガラスが刺さってすごく傷があったと聞いていて、そういうのを聞くとすごく痛ましいことだなと思っています。자신들의 상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듬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그들에게 기대해 봅니다. 전쟁이 끝난 지도 7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과연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제1조선인 원로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조선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23명이 갔는데 많이 감동했어요. 연극의 실제 주인공들 앞에서 공연을 한다니 새삼 긴장이 됩니다. 1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 작품을 한국 사람한테 보이는 심정하고 직접 싸우신 1세분들이 부산까지 찾아와 주시고 부산 사람들이랑 같이 보신다고 들었을 때 이제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너무 눈물이 날 것 같고 배우들도 많이 감정 좀 조절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배우들. 일본 각지에 세워진 600여 개의 조선학교에는 연극처럼 살아온 역사의 산증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국가의 벽, 민족의 벽, 언어의 벽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경계를 넘어온 제1조선인들. 역사의 비극을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왔기에 우리는 잊고 있던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봅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아픔이 청산되지 않는 한 그들의 싸움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고향의 말과 글을 목숨 걸고 지켜왔건만 정작 제1조선인들은 마음대로 고향에 올 수도 없습니다. 식민지 시대 이전의 조선 국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무국적자로 살아가는 셈이죠. 이들이 남한과 북한 어느 국적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따로따로 사업하는 것은 가장 아깝고 어떻게인가 하나로 모르는 사람 하나로 마음도 사업할 기회도 하나로 할 기회가 있으면 가장 좋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고 느낀 것은 그 한 가지입니다. 제가 그쪽 바꾸려고 해서 이명박 시기에 영사관 갔는데 서울 들어가면 바로 미행이 붙는다 하는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 나라 그쪽은 내가 받아서 내 자존심이 어떠냐 하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그냥 그쪽이고 제 마음은 그냥 조선민족입니다. 우리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도 많이 사랑받고 있고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많이 사랑받고 있죠. 뭐 어느 쪽에 속한다는 쪽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이 안 나옵니다.
한국말이 안 오나. 네.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서. 바로 지척에 두고도 우리는 지금까지 제1조선인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그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없었고 함께해야 할 아픔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또 하나의 우리. 제1조선인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 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한신 교육투쟁을 아십니까? 우리 제일 동포들은 사이사 교육투쟁이라고도 하지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 후, 즉 우리 조국의 해방 이후 일본 반방 곳곳에서는 그거 강순소란 이름으로 민족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만이 그들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은 더 큰 우리의 통일이 될 것입니다.